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빠삐용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은 씨 모시고 이철은 빠삐용 TV 하는 이철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은 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2016년 친구와 함께 보이부 상위로 재직하던 도중에 서해바다를 무려 8시간이나 헤엄쳐서 넘어온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탈북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철은 씨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황해도 연안이라는 한국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보이부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비밀 자료들도 많이 받고, 보이부는 보여주죠? 그런 거? 네, 기밀실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연안에서 일어났던, 연안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김정일과 김정은 2대 거쳐서 두 독재자를 경악시킨 지하교회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언제 보게 된 거죠? 제가 2015년에 이제 보이부에 있으면서 뭐 그거를 저희가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이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죠. 사건 기록. 그렇죠. 사건 기록을 보면서 체험을 하는 건데, 그걸 보다가 어떻게 이제 기무실에 갔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선 제가 그거를 뭐 이제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밖에는 못 갔구나.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뭐 극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만큼 두꺼워요, 이게? 그렇게 뭐 전 수사 과정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과 뭐 지금 팩트만 추려가지고 난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죠, 이 정도면.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뭐 앞면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뒷면으로 다 쓰니까요. 타자에서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비밀 자료는 원래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는데, 글로 쓰는 거를 쭉 봤는데 이제 연안군 창덕 지하교회당 사건. 연안군 창덕 지하교회당 사건. 이런 교회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교회당 사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것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2007년에 시작을 됐는데요. 시작된 것은 뭐 북한 보이부에서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북한에 제가 여러 방송에서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엔 보위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정보원이 1인 한 20-30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원에 의해서 교회가 발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2007년부터 수사가 들어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이 사건은 이제 2012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끝났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끝난 건데, 한번 그 사건 쭉 개요를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쭉 뭐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처음부터 말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기억은 못하지만 기본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정보원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 보위원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했겠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창덕리 어느 집에 갔더니 자기도 처음 본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 이것이 바로 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원한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 보위원은 상급 기관의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무슨 십자가가 있냐? 2007년에. 그렇죠. 2007년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그럼 정보원을 파견을 해라. 해가지고 정보원이 파견을 됐는데, 교회를 신자로 위장해서.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들어가는 기간이 오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도 오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신자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 북한에서 김씨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숱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신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길어진 거고, 그래서 그 동안에도 김정일의 꾸지람도 내려왔고. 김정일이한테도 바로 보고된 사건인가요? 혼자서 하려고 했댔는데, 이제 황해도 보이부에서 하려고 했댔는데 사건이 너무 큰 거예요, 사이즈가. 왜 그러냐면 황해도에서만 그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뭐 평양, 남포, 개성, 황해북도 각
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전국구 지하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네. 창덕리는 옛날에 한국 땅이었던 곳인가요? 창덕리 절반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라. 네, 절반만. 네, 절반만 한국 땅이었고 이제 이쪽은 북쪽 지방이었는데. 창덕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창덕이 그 핵심인가요? 목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창덕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창덕의 목사가. 네, 그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할아버지 때 이제 황해도 연안에서 그 목사로 지내지는 않았지만 성도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네. 네,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뭐 김일성이 이제 해방을 막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복잡한 틈을 타서 자식들의 신분 세탁을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의 순간에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김 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대가 북한에서 좋은 대학, 중앙대학도 나왔고 그러면서 중앙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해도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교회가 많았대요. 예,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뭐 교회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 뭐 교회 뭐 여기 저기 해가지고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들인 거예요. 예, 주위에 끌어들이고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자 이거를 봐라 하면서 북한 거기서 보면은 김씨 체제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 비교를 하면서 그 사건이 터지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잡아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년이라는 세월 만에 잡아냈는데 그 목사가 우리 교회를 치면 무슨 뭐 대학을 나와서 정식 교단에서 인정받은 거 아니고 그런 건 셀프로 목사라고 그렇죠.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하고 주변 사람들을 뭐 대학 동창들이라든지 이 사람 끌어서 그 하나님 믿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혹시 목사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박땡땡인데 예, 근데 뭐 제가 이거 책을 쓰느라고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20-30명이 체포는 됐죠. 20-30명? 네. 그럼 가족들도 다 수용소 보내잖아요, 그럼? 예, 뭐 가족들도 수용소 보내고 가족도 죽여온 거 있습니다, 이거는. 예, 가족도 죽여온 거 있고 원래 북한에서 가족들은 웬만하면 와이프는 갈라놓잖아요. 예, 정치범 수용소 보낼 때 와이프는 이혼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갈라놓죠. 뭐 갈라놓습니다. 근데 와이프도 같이 사형당한 것도 있고. 예, 20-30명의 교인들, 지하 교인들이 처형당한. 그럼 처형당했으면 2012년에 그때 잡혀갔었죠. 그렇죠. 2012년에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근데 이 사건은 아직까지 결말은 못 졌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2016년까지. 왜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건이 왜 결말 못 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북한 내에서 자체로 자기네가 성경을 뭐 새길 어디서 뭐 숨겨놨댔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반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디서 받아오고 그리고 돈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 뭘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입으로 북한 사회에서 이동하려도 그렇죠. 뭐 뇌물도 주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주고 해야 되니까 어디서 이걸 좀 받았더라고요. 스폰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폰서는 찾질 못한 거예요. 어쩌면 뭐 한국 교회하고 연결된 그럴 스폰서일 수도 있다고 있을 저는 수도 봅니다. 있죠. 네. 우리 지금 선교사 하던 한국인들이 여러 명 지금 잡혀갔는데 그런 사람들과 연계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김정은 시대까지 김정은 시대에 아마 그 정도 사이즈의 20-30명이 처형당할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 사건이면 대단히 큰 사건이라 보이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 때 그 지조를 지키다가 1944년도에 돌아가신 한국 교계에서는 대표적인 신앙심 간직하다가 처형된 목사분인데 이 북한에서 나중에 풍계되면 박땡땡이라고만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에 맞서다가 처형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사가 꼭 기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지금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저 김정일이가 2011년 죽으면 김정은 때까지 넘어가는데 김정은도 막 이렇게 지시 떨어지고 그래요? 김정일이 지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최고사령관 북한은 이제 최고사령관이라고 국민들은 거의 최고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사람들은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고 경계는 최고사령관 지도자 김정일 동지 명령 뭐 메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아직도 못 잡고 있느냐 이런 질책이 진짜 많았어요. 기수차가. 네.
이런 질책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아직도 이런 거를 못 잡아내는 보위부는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도 여러 차례 지시 내렸죠. 빨리 종결 지어라. 자기가 정권 잡았는데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내용들을 말하자면 지시 자체가 한 서너 장이 돼요. 이거. 보통 뭐 그때는 뿌리채 뽑아서 소탕해라. 아니 뭐 소탕 작전이 아니고 무슨 뭐 독초는 뿌리채 말려버려야 된다고. 예. 그런 지시들이 여러 차례 내렸죠. 그러면 결국 사건에서 20, 30명 다 잡아냈을 때 이게 전국구니까 잡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20, 30명 동시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보위부 또 5천국이 나와야 됩니다. 예, 국가보위부 5천국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훈련소, 보위부 훈련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타격대라고 있습니다. 기동 타격 중대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원됐던 작전이라고 해야죠. 국가보위부에서 이제 기동 훈련 타격대 중대가 현장을 덮쳐야 되는 현장을 덮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날짜에 딱 덮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는 잡을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래서 며칠 날짜에 이 정보원이 며칠 날짜에 모인다 해가지고 모일 때, 근데 3명은 안 왔기 때문에 3명은 거기 직접 찾아가서 잡았고요. 예. 그리고 이 모였을 때 뭐 크리스마스 한창 회를 날. 할 때,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예, 제가 그 이제 크리스마스 때 모이는 날에 그게 가면은 북한 매 집마다 가정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사진 다 있잖아요. 그날은 이제 이걸 내리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고 이제 성경을 딱 할 때 몇 시에 딱 덮쳐가지고 한 개 중대가 덮친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소탕 작전. 예. 그러면 초기에 인지하고 보고를 했던 보위원은 뭐 엄청나게 표창받았겠네요. 그 사람은 뭐 솔직히 그걸 자기가 잡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보원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정보원이 들어가 있는 정보 자료는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웅이 됐습니다. 예, 보위부에서 영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위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김일성 고급당학교 갔다가 다시 국가보위부로. 예, 이런 사람들은 혁명의 계주봉을 진 최고의 역군이라고 칭찬을 받고 국가보위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활발하게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불과 9년 전까지도 지하교회 사건이 일어나서 김씨 일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지금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또 이렇게 여전히 어쩌면 공산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해방이 돼서 지금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시 기독교의 뿌리는 원래 숨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 아무리 단단한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아니겠는가 싶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김씨 독재체제가 붕괴되면 꼭 기억해야 될 순교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북한에 그런 이제 지하교회가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지하교회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선전을 하는 걸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씨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없다고 알려주는 북한 사회에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지? 알고 싶어지는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북한 내에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북한에 지금도 아직 이런 지하교회가 살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나마 연안에서 보위부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던 철은 씨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창덕 지하교회당 사건, 김정일이가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지시를 떨구면서 무조건 잡아내라고 했던 큰 사건을 그 보위부의 기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적 차원에서도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 진짜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